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함께해요 포토샵 7차 시 색 채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색 채우기라 하게 되면 단색 채우기, 그라디언트 채우기, 패턴 채우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단색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을 선택해서 선택 영역이나 도화지에다가 색을 채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채우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섞여 보이는 형태를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로 채우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 다음으로 패턴 채우기가 있는데, 패턴은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 영역이나 도화지 전체에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도록 채우기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특히나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크 작업에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준비되셨으면 먼저 단색 채우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색 채우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색상을 채운다 그랬는데, 그 색을 채우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색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있어요. 색을 고를 수 있는 상자입니다. 자, 여기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하시면 색을 고를 수가 있는데, 컬러 피커를 잘 보시게 되면 두 개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정경색, 아래에 있는 건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정경색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 피커라고 해가지고 색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색을 고르시는 방법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스펙트럼 바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색상 계열을 먼저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색상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넓은 창 있죠? 이 창에서 색의 밝음 또는 어두운 부분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녹색 계열을 원한다 그러면 색상 스펙트럼 바에서 녹색 계열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 명도를 여기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중간 부분 보시게 되면 현재 부분, 그 다음에 새 부분 나와 있죠. 원래 이전 색은 검정색이었는데 제가 금방 고른 색은 녹색이다 하고 비교를 해주죠. 이렇게 꼭 색이 바뀌어서 선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다 되고 나면 확인 단추를 눌러 보시면 왼쪽 도구 상자에 색상이 이렇게 골라진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채워 보도록 할게요. 색을 채우는 방법은 선택 영역이 있는 경우에 이 선택 영역 안에다가 색을 채우실 때에는 Alt하고 Delete 키 누르시면 색이 채워져요. 자, 이게 색을 채우는 방법이었고, 다시 선택 영역이 없는 경우에는 Alt하고 Delete 키를 누르면 전체 영역에 색이 들어가요. 자, 이게 단색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컬러 피커에서 색을 고르시고 선택 영역이나 아니면 전체 도화지에다가 Alt 딜리트를 사용해서 색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색을 채우기 위해서 컬러 피커 클릭하시고 색을 고른다 그랬는데, 자, 여기 색상 피커에서 여기 보시면 색상 피커라고 있죠. 전경색 HSB가 있고 RGB가 있고 CMYK가 있고 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컬러 모드는 RGB하고 CMYK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예요. 빨강색, 녹색, 파랑색. CMYK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색 계열, 자주색 계열, 노란색 계열, 검정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GB는 빛의 삼원색, CMYK는 물감의 사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RGB와 CMYK는 서로 알고리즘이 반대 개념이에요.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데 물감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대 개념의 알고리즘이다 생각하시고, 주로 출력 대상이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장치면 RGB 계열을 쓰시는 거고,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CMYK를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앞에 샵 기호가 붙어서 16진수 코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샵 기호 뒤에 있는 숫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색이 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16진수 코드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무슨 의미냐면 여기 두 자리씩 끊어가지고 앞에 두 자리는 레드, 가운데는 그린, 그다음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은 블루예요. 그래서 RGB 모드를 두 자리씩 끊어서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색을 다 고르시고 나면 확인 단추 누르시고 나오시면 전경색이 골라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골라놓은 색을 다음에 또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견본에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여기 색상 견본이 있죠. 자, 이 색상 견본에 여기 추가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확인 단추를 눌렀을 때 색이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이 색을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색상 패널을 사용해서 색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색상 패널 나와 있죠? 색상 패널에서 RGB의 혼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단추 눌러서 RGB 슬라이더로 변경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GB 해가지고 3개의 슬라이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 혼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색상 계열 중에 색을 고르고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자, 색을 찾았다면 이 색을 다음에 또 써먹고 싶다 하면 견본에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본에 추가하시는 방법은 골라놓은 색이 색상 견본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하는 새 색상 견본 만들기,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색이 등록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색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창 닫아 놓으시고, 자, 아까 도구 상자에서 컬러 피커 2개가 있다 그랬는데 위에 있는 건 정경색, 아래에 있는 건 배경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2개의 색을 반복해서 쓰고자 하실 때에는, 자, 배경색 클릭해서, 자, 빨강색 골랐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컬러 피커 보시면 2개 등록된 거 보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 색상을 2개를 바꿔주는 스위치가 있어요. 자, 이 스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죠. 클릭할 때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편에 조그만하게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죠. 기본색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 그래서 어떤 색을 골라놨더라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색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색을 쓰실 때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기 쉽게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현재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색을 채우실 때는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이 채워져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왼편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 고르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시작점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끝점 부분에 가서 손을 딱 떼시면 이 선의 길이와 방향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요. 자, 잘 보시면 제가 여기 시작점, 여기 끝점이죠. 그러면 이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경색과 배경색 사이에 있는 요 색상이 변화되는 단계, 이 부분을 저희는 그라디언트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색이 변화되는 단계 부분이 그라디언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용법을 보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먼저 고르시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할 때 이 선을 길게 뽑으면 그라디언트가 부드럽게 펼쳐지는 거고, 선을 짧게 뽑으면 그라디언트가 딱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단계가 적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의 방향과 크기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와서 무작정 막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생성해서 형태를 만드시는데, 정확히 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연습하실 때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만 갖다 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그라디언트의 유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위에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가 선형 방식이 기본값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값 선형 방식 말고도 몇 가지 모드가 더 있죠. 자, 두 번째 있는 건 방사형이라고 해서 그라디언트의 모양이 동그랗게, 자,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원뿔 형태,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원뿔 형태를 만들죠. 자, 네 번째 거는 반사, 기둥같이 보이죠. 마지막 거는 마름모 형태,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가운데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마름모가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것은, 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선형 방식과 방사형,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방식은 직선 형태대로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 방사형은 가운데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선형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직선 형태대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저희가 지금 연습해 보고 있는데 색상이 검은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 상단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라디언트 막대바가 있는데, 자, 여기 색상 막대바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사전 설정 값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확장을 시켜서 펼쳐 보시면 그 안에 미리 설정해 놓은 값들이 있죠. 자,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골라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색이 적용이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자, 제가 색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자, 색을 만들어 쓰실 때에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위에 색상 막대바에 여기 삼각형 확장 단추가 아니고 색상 막대바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색상 막대바를 클릭하시면 편집기가 떠요. 자, 이렇게 편집기가 뜨면 편집기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의 견본이 나타나 있죠. 아래쪽에 슬라이드 바 같이 생겨 있는 삼각형 지시자가 있죠. 자, 이거 뭐로 칼라 스탑이라고 그래요. 이 칼라 스탑이 색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위치에 어떤 색을 쓸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칼라 스탑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컬러 피커가 뜨죠. 자, 제가 여기서 노란색 골랐습니다. 확인하면 노란색 들어갔죠. 자, 끝에 부분 가서 컬러 스탑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색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빨강색 골라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색이 만들어져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졌고,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 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길게 뽑으시면 부드럽게, 짧게 뽑으시면 딱딱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편집기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색상 막대바 클릭하시고, 자, 편집기가 뜨면
자, 이번에는 색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스탑이 있는 위치에서 색을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원하는 부분을 가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칼라 스탑이 생겨요. 다시 한번요. 색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칼라 스탑에 있는 요 위치에서 색이 추가해야 될 곳을 정한 다음에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칼라 스탑이 생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색을 골라 주시면 해당 부분에 색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필요가 없으면 색을 뺄 수도 있는데, 색을 빼시는 방법은 칼라 스탑을 찝어서 아래로 당기시면 색상이 없어져요. 한 번 더요. 자, 불필요하다 싶으면 칼라 스탑을 찝어서 아래로 당기시면 색이 뽑아져서 없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나면 이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를 다음에 또 쓰고 싶다 그러시면, 자, 여기 새로 만들기 단추가 있죠. 자,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전 설정 부분에 저희가 만든 그라디언트가 등록이 되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거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 제작에 유용한 그라디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라디언트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그라디언트 유형에 보시니까 단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단색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노이즈라고 하는 것 보이죠? 자, 그러면 노이즈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색상을 쭉 깔아줘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임의화라고 하는 단추가 있죠. 자, 이 임의화라고 하는 단추를 누를 때마다 색상군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톤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눌러 보시다가, 아, 나는 이 색상 톤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여기에서 확인 단추 누르고 나와서, 자, 클릭 드래그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 제작할 때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라디언트는 투명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연습하시던 건 닫고, 다운로드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해가지고 준비하신 파일 중에, 자, 여기 바게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 그림 열어볼게요. 열기. 자, 화면에 좀 채워볼게요. 컨트롤 0. 자, 이 이미지 위에 제가 그라디언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색상 막대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의 유형은 단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채워버리면 그라디언트가 이미지를 덮어버려요. 자, 왜냐면 선택 영역이 있으면 선택 영역 안에만, 선택 영역이 없는 경우는 전체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그라디언트가 이 이미지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 막대바를 클릭을 해서 편집기 띄우시고, 자, 지금 저희가 여기 편집기에서 아까 칼라 스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칼라 스탑이 아래에서 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스탑이 또 있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스탑은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끝에 있는 부분에 스탑을 클릭을 하고 불투명도 값을 현재 100이 아니라 0으로 내려주게 되면 투명하게 처리되죠. 그래서 그라디언트에서 투명한 부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투명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시작에서 끝으로 투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자, 이제 그라디언트 넣어볼게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으면 보세요.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사라지면서 적용이 되는 게 보이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색상 막대바 클릭하시고 편집기 뜨면, 자, 여기 불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으면 불투명하니까 원래 색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자, 클릭을 해서 중간중간에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 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스탑을 3개를 추가해서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투명한 영역이 삽입이 되었죠? 자, 확인하고 나와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해보면 자, 중간중간에 투명한 영역이 비쳐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사용하는 방법, 색상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경 제작에 쓰이는 노이즈, 자, 마지막으로 투명 영역 지정하는 것까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연습하시던 창은 닫을게요.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요. 자,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빈도화지를 하나 만들게요. 800에 800 해상도 72로 해서 자, 빈도화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패턴을 채워 볼 건데 패턴을 채우시는 방법은 편집 메뉴에 가시면 7이라고 있어요. 7이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 가셔서 채울 건데 뭘로 채울 거냐면 패턴으로 채울 거예요. 자, 채울 내용을 패턴으로 고르셨으면 밑에서 어떤 패턴인지를 골라주시고 자, 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이 채워지죠. 자, 패턴이 뭔지 이해되셨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시고 자, 저는 줄무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툴을 사용해서 자, 사각형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에는 노란색 골라볼게요. Alt 딜리트 눌러서 색 채우기. 자, 다음으로 선택 영역을 집어서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요. 아래쪽에 대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컬러 피커 클릭하셔서 녹색 골라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Alt 딜리트. 자, 그러면 제가 샘플로 이렇게 2줄짜리 색상 막대발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사각형 선택 툴로 자, 이 부분이 내가 패턴으로 원하는 부분이다 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사각형 선택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영역을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메뉴에 가시면 중간 부분에 패턴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패턴 정의 실행을 하시면 제가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한 부분을 패턴으로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자, 이제 패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든 패턴을 채워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은 제거하시고 컨트롤 D 전체에 한번 채워볼게요. 자, 편집 메뉴에 가셔서 7 선택하시고 패턴으로 채우겠다. 자, 그런데 그 패턴이 뭐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등록했던 요거 저희가 만든 거 있죠? 자, 이걸 골라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줄무늬가 채워지죠. 이미지를 사용한 패턴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열기 하시고 그림 파일 하나 열었습니다. 열기.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그림 중에서 제가 패턴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각 선택 툴을 사용해서 자, 저는 이 부분을 패턴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 선택 툴을 사용해서 패턴으로 정의할 부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편집 메뉴에 가시면 패턴 정의가 있죠. 자, 이 패턴 정의를 하시면 제가 사각형으로 선택한 부분을 패턴으로 등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패턴 등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채우고자 하는 도화지에 와서 자, 제가 이 부분에 아까 그 이미지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편집 메뉴에 가서 7 선택하시고 패턴으로 채울 건데 그 패턴은 어떤 모양이냐면 금방 등록한 거. 자, 이거 골라주시고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자,
자,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채워지죠. 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는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런 그라디언트나 패턴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레이어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깨끗하게 바꾸시고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이 채워진다 그랬죠?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선택 영역이 있으면 선택 영역 안에만, 선택 영역이 없으면 전체에 적용되는 건데 그 부분에 색을 채우는 거예요. 단색 채우실 때에는 컬러 피커 누르셔서 원하시는 색을 고르신 다음에 Alt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단색을 채운다 그랬죠. 그라디언트를 채우고 싶을 때에는 그라디언트 도구 고르시고 그라디언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신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요. 그라디언트의 색을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기를 띄워서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으로 골라주시고 두 번째 컬러 스탑도 원하시는 색으로 고르셔서 확인하면 자, 이렇게 색이 변경되는 게 보이죠? 색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컬러 스탑이 있는 요 높이만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면 색이 추가되죠. 색을 빼고 싶을 때에는 컬러 스탑을 클릭해서 밑으로 잡아당기시면 색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다 만드시고 나면 확인한 다음에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저희가 지정한 색깔로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패턴 만드는 거 해봤었죠? 자, 패턴은 자,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이 부분하고 자, 추가적으로 아랫부분 두 부분에다가 색을 좀 채워 볼게요. 자, 파란색 채우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신 다음에 자, 사각 선택 툴로 자, 이렇게 범위 잡아서 이 안에 있는 부분만 패턴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편집 메뉴에 가서 패턴 정의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바게트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다가 편집 메뉴에 7 패턴으로 채울 건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금방 등록한 체크문이다. 확인하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지는 게 보이죠. 자, 오늘 저희가 포토샵 공부하면서 포토샵에서 단색을 채우는 방법, 그라디언트 채우는 방법, 패턴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레이어 스타일을 공부하실 때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학습하신 내용 잘 익혀두셨다가 레이어 스타일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